1956년 9월 21일 F-11 타이거는 항공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자신이 발사한 총 아래 자신이 맞은 세계 최초의 제트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이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F-11 타이거는 미 해군의 첫 초음속 전투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최대 속도 마하 1. 조이 1을 달성한 이 항공기는 CU-939피트라는 놀라운 고도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F-11 타이거는 이전 모델인 F-9, F-9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얇은 후퇴익과 면적 법칙이 적용된 동체 설계를 통해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1957년부터 1969년까지 블루엔젤스 고개 비행팀의 주력 기종으로 활약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루먼이 F-11 타이거를 개발한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 해군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항공모함이 해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고성능 함재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초기의 미 해군은 제트 함재기를 단순히 고고돼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폭격기를 요격하거나 아군 함재 폭격기를 보호하는 용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에서 미ഗ്-12와의 조우는 해군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운용하던 F-2 H 벤시와 F-9 F 펜서가 마이그-20B를 상대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미 공군의 F-86과 비교해도 최고 속력이 100km나 뒤처진다는 사실이 해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해군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높은 기동성을 갖춘 전투기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특히 함대 방공용 전투기로 운용하던 F-4D, F-3I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고성능 전투기의 개발이 시급했습니다. 그루먼사는 1952년 자사의 F-9, F-6 쿠거를 현대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자체 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쿠거는 1952년부터 1958년까지 해군의 주력 멀티롤 전투기로 사용되었으며 후기 생산분부터는 AAM-9 사이드와인더 4발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쿠거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토웨익을 적용했음에도 여전히 아음속 기체에 머물렀고 임계 마하수가 0.86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운용된 FJ-2 퓨리와 비교했을 때 공중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루먼사는 면적 법칙을 비롯한 수많은 개량을 통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시제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해군의 관심을 끌지 못해 사내 명칭인 G-98로 불렸지만 이후 이 프로젝트는 F-11 타이거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F-11 타이거 역시 개발 과정에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경쟁 기종인 F-8 크루세이더보다 성능이 떨어졌고 J-65 엔진의 신뢰성 부족, 항속거리와 채공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미 해군은 F-11 F-1P 정찰 버전의 주문을 취소하고 199대의 F-11A 전투기만 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F-11 타이거는 미국 함재기 개발 명가인 그루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비록 F-8 크루세이더의 등장으로 일선에서 빨리 물러나야 했지만 이는 미 해군 항공기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공기역학 설계가 적용된 과정. 그루먼의 설계팀은 F-11 타이거 개발 과정에서 혁신적인 공기역학적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G-98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설계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설계팀은 초음속 성능과 아음속 항력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면적 법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 접근 방식은 미 해군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면적 법칙의 적용으로 항공기의 전체 크기를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F-2B의 날개 설계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었습니다. 전폭 전연 플랩과 후연 플랩이 장착된 새로운 날개가 특징이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인 에일러론 대신 스포일러를 사용하여 롤 제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 운용을 고려해
날개는 수동으로 아래로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초음속 비행을 고려하여 수평 미익은 가동형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당시 최신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동체 설계에서도 혁신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1954년 12월 15일 수직 미익과 공기 흡입구를 재설계하여 안정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이전 모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기 흡입구는 가변형으로 설계되어 비행 속도에 따라 흡입구 벽면이 움직여 공기 흡입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음속 비행 시 흡입구 주변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의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련된 설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양산분부터는 기내 연료 탑재량을 10% 늘렸고 레이더 탑재를 위해 레이더 및 6피트 늘어났으며 급유용 프로브의 위치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동체 설계 시 엔진 배기 시스템에 대한 세심한 고려였습니다. 엔진 배기구는 동체의 가장 뒤쪽 꼬리 부분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동체 일부와 수평 꼬리 날개 일부분이 엔진의 배기열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엔진 배기구 부근에는 티타늄 등으로 된 반결판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는 F-12미 당시 미 해군 함재기 중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세 번째 항공기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설계적 특징들은 이후 개발된 함재기들의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진이 직면한 도전 과제 The Light Right J65 W18 터보제트 엔진은 F-11 타이거의 심장부였습니다. 이 엔진은 평상시 7,450파운드의 추력을 발생시켰으며 애프터버너 작동 시에는 1,500파운드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F-11 타이거는 미군 전투기 중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세 번째 항공기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초기 개발 단계부터 엔진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XF9 F8C제기는 원래 7,500파운드의 추력과 제연소 기능이 있는 J65WU7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제연소 기능이 없는 J65 엔진을 임시로 장착하여 1954년 7월 30일에 첫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이 엔진으로도 음속에 근접한 속도를 기록했지만 세련된 외형과는 달리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제65 엔진의 신뢰성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항속거리와 채공시간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F-11 타이거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추력대 중량비였습니다. 공허 중량이 6기유속4kg, 임무 중량이 95441kg, 최대 이륙 중량이 1641kg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중량에 비해 엔진의 추력이 충분하지 않아 성능 발휘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루먼사는 J65 엔진을 J79로 교체하여 완전한 초음속 기체로 만든 XF11, F1, F 슈퍼 타이거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 역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엔진이 대형화되면서 연료 소비가 증가해 항속거리가 오히려 감소했고 날개면 하중이 증가해 이착륙 성능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엔진 관련 문제들은 F-1의 전반적인 성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쟁 기종인 F-8 크루세이더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는 결국 해군이 F-11, F-1P 정찰 버전의 주문을 취소하고 99대의 F-11A 전투기만 생산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엔진의 한계는 실전 운용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최대 속도는 35,000피트 고도에서 시속 1,110km, 해수면에서는 시속 1,210k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다른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엔진 성능의 한계는 F-11 타이거가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1 타이거의 엔진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기술적 진보는 이후 미 해군 항공기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F-12 자체 격추된 놀라운 사건.
F-11 타이거는 항공 역사상 가장 독특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956년 9월, 이 항공기는 자신이 발사한 총알에 맞아 추락하는 놀라운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1956년 9월 21일, 그루먼 시험 비행 조종사 토마스 아트리지 주니어는 F-11 타이거의 무장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mm 기관포 시험 사격을 위해 3,000피트 고도에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아트리지는 기관포를 발사한 후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트리지가 발사한 기관포탄이 공기 저항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지는 동안 F-11은 급강하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공기와 발사된 탄환의 경로가 교차하게 되었고, 이는 항공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사된 탄환 중 하나가 조종석 유리창을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발사된 탄은 폭약이 들어있지 않은 훈련용 탄이어서 조종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탄환들은 공기 흡입구와 기수에 맞았고, 이로 인해 엔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F-11 타이거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F-12의 전반적인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미 해군은 F-11, F-1P 정찰 버전의 주문을 취소하고 단 370대의 F-11A 전투기만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F-11 타이거의 모든 가치를 무효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항공기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F-22는 미 해군의 첫 초음속 전투기로서 최대 속도 마하 1을 달성했으며 76939피트라는 놀라운 고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57년부터 1969년까지 블루엔젤스 고개 비행팀의 주력 기종으로 활약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F-11 타이거의 자체 격추 사건은 항공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기 설계, 무기 시스템 개발, 조종사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항공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F-11 타이거의 경험은 이후 개발된 함재기들의 설계와 운용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으며 미 해군 항공기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되셨어. 조종사들이 경험한 비행 특성. F-11 타이거는 미 해군의 첫 초음속 전투기로서 큰 기대를 받았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조종사들은 다양한 도전과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비행 특성은 당시 최신 기술의 집약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F-11 타이거의 최대 속도는 35,000피트 고도에서 시속 1,160km, 해수면에서는 시속 1,210k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였지만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F-1이 지속적인 초음속 비행이 가능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초음속 비행에서 여러 가지 성능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연료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실질적인 작전 반경이 제한되었고 제65 엔진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고속 비행 중 엔진 고장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초음속 영역에서 기체의 안정성이 저하되어 조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F-10은 미 해군 항공기 중 F터버너를 장착한 세 번째 기종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당시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F-11 타이거의 기동성과 안정성은 조종사들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 측면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였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F-1번은 고고도, 작전에 적합한 15,000m의 상승 한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분당 4980m의 뛰어난 상승률로 신속한 고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928km 페어 아워의 순항 속도를 기록하며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기다. 공허 중량 6264kg, 임무 중량 9541kg, 최대 이륙 중량 1641kg으로 엔진 성능 대비 무거운 편이었으며 높은 날개면 하중으로 인해 저속에서의 기동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J65 엔진과 기체의 부조화로 인해 안정성과 항속거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특히 저속에서의 기동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함재기로서 중요한 이착륙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에서의 안정성 문제로 인해 정밀한 조준이 어려워 전투기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F-10의 비행 특성이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충분한 속도가 붙고 나면 완전히 다른 비행기가 되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반응성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저속에서의 취약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F-12의 이러한 비행 특성은 실전 운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함재기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이착함 과정에서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술을 들고 느리게 착륙하는 순간에 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F-11의 저속 성능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F-11은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조종사들은 F-12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속에서의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접근 속도를 높게 유지하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F-12의 비행 특성은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F-8 크루세이더와의 비교에서 F-12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F-8은 더 빠른 최고 속도와 더 나은 기동성을 제공했고 이는 결국 F-12이 빠르게 대체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1은 미 해군 항공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이후 개발된 함재기들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음속 비행과 함재기 운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F-12의 비행 특성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점차 그 가치가 재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블루 엔젤스 고개 비행팀에서의 활약은 F-15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블루 엔젤스에서 F-11은 1957년부터 1969년까지 주력 기종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는 F-11의 비행 특성이 고난도의 고개 비행에 적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높은 상승률과 빠른 속도는 관중들에게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블루 엔젤스가 선택한 이유. 블루 엔젤스 비행단이 F-11 타이거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항공기는 1957년부터 1969년까지 12년 동안 블루 엔젤스의 주력 기종으로 활약했습니다. 아니다. 이는 F-11 타이거가 가진 독특한 특성과 장점들이 블루 엔젤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블루 엔젤스가 F-11 타이거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F-11 타이거의 공중 고개 능력은 블루 엔젤스가 이 항공기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항공기는 미군 전투기 중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세 번째 항공기로 초음속 비행을 염두에 둔 기체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F-11 타이거가 다양한 고난도 공중 고개를 수행하는 데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F-11 타이거의 뛰어난 상승 성능입니다. 이 항공기는 분당 4980m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블루 엔젤스의 공연에서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다이내믹한 고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15000m의 상승 한도는 고고도에서의 다양한 공중 고개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F-11 타이거의 최대 속도는 35,000피트 고도에서 시속 1160km, 해수면에서는 시속 1210km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고속 성능은 블루 엔젤스가 관중들에게 더욱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초음속 비행 능력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블루엔젤스 공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F-11 타이거가 블루엔젤스에 선정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높은 관중 호응도였습니다. 이 항공기의 독특한 외형과 인상적인 성능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F-11 타이거는 블루엔젤스가 사용한 최초의 초음속 기종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F-11 타이거의 세련된 디자인은 관중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얇은 후퇴익과 면적 법칙이 적용된 동체 설계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고 이는 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애프터버너 작동 시 발생하는 화염은 시각적으로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는 공연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F-11 타이거의 성능 또한 관중들을 매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고속 비행과 급격한 기동은 관중들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블루엔젤스는 F-11 타이거의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다이내믹한 공연을 선보였고 이는 전 세계 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960년에는 로드 아일랜드에서 블루엔젤스 창설 20주년 기념 에어쇼가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에서 F-11 타이거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에어쇼는 F-11 타이거의 뛰어난 공연 능력과 관중 호응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F-11 타이거가 블루엔젤스에 선택된 세 번째 이유는 운용의 용이성입니다. 블루엔젤스와 같은 고계 비행팀에게는 항공기의 신뢰성과 유지보수의 편의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F-11 타이거는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F-11 타이거는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군의 정비 시스템과 잘 호환되었습니다. 이는 블루엔젤스가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할 때 정비와 부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루먼사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은 F-11 타이거의 안정적인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F-11 타이거의 조종 특성 또한 운용 용이성에 기여했습니다. 저속에서의 안정성 문제 등 일부 단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F-11 타이거는 숙련된 조종사들이 다루기에 적합한 항공기였습니다. 특히 고속에서의 안정성과 반응성은 블루엔젤스의 고난도 고계 비행에 적합했습니다. 또한 F-11 타이거는 블루엔젤스의 이전 기종인 F-9, F-쿠거에서 크게 발전한 모델입니다. 이는 조종사들이 새로운 항공기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블루엔젤스는 F-11 타이거로 전환한 후 빠르게 새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F-11 타이거의 이러한 특성은 블루엔젤스가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항공기를 주력 기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1957년부터 1969년까지 F-11 타이거는 블루엔젤스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미 해군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경쟁 기종과의 성능 비교. F-11 타이거는 미 해군의 첫 초음속 전투기로서 큰 기대를 받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여러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경쟁 기종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F-8 크루세이더와 F-4 팬텀2와의 비교는 F-11 타이거의 장단점을 잘 보여줍니다. F-11 타이거와 F-8 크루세이더는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함재기이지만 성능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속도와 고도. F-11 타이거의 최대 속도는 35,000피트 고도에서 시속 1,160km, 해수면에서는 시속 1,210km였습니다. 반면 F-8 크루세이더는 최대 속도가 마하2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F-8이 F-10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장 시스템. F-11 타이거는 20mm 기관포를 사정 장착했습니다. 한편 F-8 크루세이더도 20mm 기관포 사정을 장착했지만 추가로 A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F-8이 더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행 성능. F-8 크루세이더는 믹-17과 저속 선회전을 펼칠 수 있는 당시 유일한 미군 전투기였습니다. 반면 F-11 타이거는
저속에서의 안정성 문제로 인해 이러한 기동이 어려웠습니다. 전투 실적 베트남 전쟁에서 F-8 크루세이더는 미기 전투기에 대해 19.3의 격추 전적을 올렸으며 이는 당시 미군 전투기 중 최고로 높은 승률이었습니다. F-11 타이거는 실전 배치 기간이 짧아 이와 같은 전투 실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운용기간 F-11 타이거는 불과 4년 동안만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습니다. 반면 F-8 크루세이더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운용되었으며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술적 혁신 F-8 크루세이더는 이착륙 시 받음각을 높이기 위해 주날개 뿌리가 통째로 들어 올라가는 가변 영각익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실전 배치된 전투기 중 유일하게 장착된 기능이었습니다. F-11 타이거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신뢰성 F-11 타이거는 J-65 엔진의 신뢰성 부족, 항속 거리와 채공 시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전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반면 F-8 크루세이더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미 해군은 F-11 타이거 대신 F-8 크루세이더의 배치를 가속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F-11 타이거의 생산은 중단되었고 정찰형 발주도 취소되었습니다. F-4 팬텀2는 F-11 타이거보다 이후에 개발된 기종으로 더욱 발전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목적 성능 F-4 팬텀2는 대공 및 대지상 임무, 적 방공망에 대한 대공갑 임무,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3세대 전폭기였습니다. 반면 F-11 타이거는 주로 전투기 역할에 국한되었습니다. 생산 규모 F-4 팬텀2는 5295대가 생산되어 서방제 초음속 전투기 중 최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이에 비해 F-11 타이거는 단 199대만 생산되었습니다. 탑재 능력 F-4 팬텀2는 당시로서는 거대한 덩치와 그에 걸맞은 압도적인 파워와 탑재량을 자랑했습니다. F-11 타이거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제한된 탑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 성능 F-4 팬텀2는 미국기에 비해 불리한 부분이 많았지만 반면 미국기들을 압도하는 추력과 빠른 롤 능력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F-11 타이거는 이러한 고성능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투 전략 미군 파일럿들은 F-4 팬텀2의 추력과 롤이라는 장점을 활용한 3차원 기동을 만들어내면서 미기에 대응했습니다. F-11 타이거는 이러한 복잡한 전투 전략을 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투 실적 F-4 팬텀2는 공중전에서 엠미끼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미 해군의 탑건 과정을 수료한 파일럿들이 F-4를 활용해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F-11 타이거는 실전에서 이처럼 뛰어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운용기간 F-4 팬텀2는 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F-11 타이거는 단기간 운용 후 빠르게 퇴역했습니다. 기술적 진보 F-4 팬텀2는 핵폭탄까지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F-11 타이거가 갖추지 못한 고급 기능이었습니다. 국제적 영향력 F-4 팬텀2의 도입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팬텀을 운용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F-11 타이거는 이러한 국제적 영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레이더 성능 FA-18의 APG-73 레이더는 F-16의 APG-68에 비해 넓은 탐색 범위 및 BAR, 더 미세한 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F-4 팬텀2의 발전된 형태인 FA-18E, F-11 타이거보다 훨씬 뛰어난 레이더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격과 유지비 F-16은 FA-18에 비해 더 저렴한 기체 가격과 유지비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F-4 팬텀2와 같은 후속 기종들이 F-11 타이거보다 경제성 면에서도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F-11 타이거가 초기 초음속 전투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항공 기술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8 크루세이더와 F-4 팬텀2는 각각의 방식으로 F-11 타이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퍼 타이거로 진화하려던 시도 그루먼사는 F-11 타이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바로 슈퍼 타이거라는 이름의 개량형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F-22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그루먼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슈퍼 타이거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엔진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루먼사는 기존 F-22에 탑재되었던 J65 엔진을 제너럴 일렉트릭의 J79 엔진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엔진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J79 엔진은 당시 최신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엔진으로 F4 팬텀과 같은 전투기에 사용되며 그 성능과 신뢰성이 이미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기존 J65 엔진보다 훨씬 높은 추력을 제공하면서도 연료 효율성이 개선되었고 신뢰성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J79 엔진은 F-7을 완전한 초음속 기체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기체 성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았습니다. 슈퍼 타이거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히 엔진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루먼사는 이를 통해 F-17의 전반적인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연료 효율성 개선을 통해 작전 방향을 확대하고 향상된 엔진 성능을 바탕으로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여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성능 개선 목표들은 F-17을 당시 최고 수준의 전투기로 만들기 위한 그루먼사의 야심찬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 목표들이 모두 달성되었다면 F-11 슈퍼 타이거는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더 오랜 기간 활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슈퍼 타이거 프로젝트는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적 한계, 비용 문제, 운용상의 제약 및 군의 전략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했습니다. J79 엔진을 F-11 기체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했고 엔진 크기와 무게 증가로 인해 기체의 균형과 안정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엔진 교체만으로는 F-15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날개 설계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지만 당시 미 해군의 예산 상황과 맞지 않았고 F-8 크루세이더와 F-4 팬텀 같은 경쟁 기종들이 등장하면서 F-11 개량에 대한 투자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J79 엔진 탑재로 인해 연료 소비가 증가하여 항속 거리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높은 날개면 하중으로 인해 이착륙 성능이 저하되어 함재기로서의 적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미 해군의 작전 요구사항이 변화하면서 F-11 개량보다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고 단 2대만 제작된 F-11, F-ILF 슈퍼 타이거는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루먼사의 슈퍼 타이거 프로젝트는 1962년에 F-11B로 개칭되었지만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F-11 타이거의 역사에서 아쉬운 대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F-11 타이거는 미 해군 항공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초의 초음속 함재기이자 스스로 발사한 탄환에 맞은 유일한 전투기로 기록되었습니다. 뛰어난 기동성과 상승 성능 덕분에 블루 엔젤스에서 12년간 활약했지만 J65 엔진의 신뢰성 부족과 저속 비행 안정성 문제로 인해 실전 운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F-8 크루세이더나 F-4 팬텀2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성능을 보였지만 F-2는 차세대 함재기 설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슈퍼 타이거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얻은 기술적 경험은 이후 미 해군 항공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여러분은 F-11 타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한 개량이 이루어졌다면 더 성공적인 전투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